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기출픽 52쪽부터 60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해당하는 도르래와 물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념을 선생님이랑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도르래와 물체 운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수직으로 연결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연결된 경우라 하면 질량이 MA인 A라고 하는 물체와 질량이 MB라고 하는 B라는 물체가 도르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 B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제가 양의 방향이라고 설정을 하면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은 MBG가 되고 플러스 MBG 뉴턴이 됩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MAG 뉴턴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서로 T 뉴턴이라고 하는 장력의 힘이 작용할 텐데 방향상 B가 아래로 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T 뉴턴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 첫 번째 전체 합력을 계산하면 전체 합력은 MBG 빼기 MAG, 즉 중력에 의한 R자임만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AG. 그 다음 전체 무게는 A의 무게와 B의 무게를 합한 값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MA 더하기 MB 분의 MBG 빼기 MAG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수평으로 연결한 경우입니다. 이 수평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수평면 한쪽에 질량이 MA라는 A를 올려놓고 B를 매단 경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 A는 중력으로 당기는 힘과 수직 항력이 서로 같아서 벡터가 상쇄가 됩니다. B는 아래로 MBG 뉴턴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 역학계가 B가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각각 마이너스 T 뉴턴과 T 뉴턴의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 경우 전체 합력은 오로지 B에 의한 중력만 작용을 하게 되고 두 질량의 합이 전체 질량이 되므로 가속도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둘 다 도르래로 연결하여 수평면을 기준으로 매단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인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B가 아래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양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전체 합력은 둘에 작용하는 질량의 차이며 중력의 차이며 전체 질량은 두 질량의 합이 되겠고 그러므로 가속도가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수평면에 둔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A를 수평면에 두고 도르래에 매달아서 B와 연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A는 이쪽으로 특정한 힘을 받게 되고 B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의 C를 당겨주는 장력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를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다음과 같은 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R자임은 MBG에서 F만큼 빼준 값이고 전체 질량은 두 질량의 합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여기 F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이 F의 값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이 F의 값은 계산을 하면 이 수평면과 빗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MAG sin 세타가 참고적으로 성립을 하지만 이는 역학과 에너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원 수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179번입니다.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뒤 A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의 점피에 가만히 정지시켜 놨습니다. 그럼 초기 속도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B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며 P로부터 1m 떨어진 Q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B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가 크기가 10이라고 줬기 때문에 10N의 힘이 작용하고 이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TN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에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전체 B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B 아래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잡으면 부호가 양, 양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전체 합력은 장력은 상쇄되기 때문에 10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질량은 A와 B 질량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2분의 5 뉴턴 per 킬로그램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경우 바로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F는 MA이기 때문에 3kg 곱하기 2분의 5 뉴턴 per 킬로그램. 그럼 단위가 날아가기 때문에 2분의 15N이 R자임이기 때문에 이게 곧 장력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력의 크기가 2분의 15N, 2분의 15N의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10N이다 라고 계산을 통해서 구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40N이 아니라 10N. 그럼 X.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5m/s 제곱이다. 그렇죠. 2분의 15라고 계산을 2분의 5라고 계산했습니다. 실이 A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7.5N. 그렇죠. 2분의 15N이니까 참입니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을 계산을 해보면 A가 1m 이동했다라는 건 B도 이 아래 방향으로 1m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m, g, h이기 때문에 10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Q를 지날 때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1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R자임이 한 1 곱하기 이 아이들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이 전체 역학계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N짜리를 1kg 갔으니까 10줄이 1이 되겠죠. 이게 델타 EK입니다. 근데 얘는 초반의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1m 이동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곧바로 10줄이다. 근데 이글은 하나의 역학계로 묶여 있으니까 얘는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다 라는 것을 1 에너지 정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은 10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을 각각 계산을 해보면 자, 1을 각각 계산해보면 이 10줄이라고 하는 것을 속력은 같기 때문에 질량에 의해서 비례배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해주면 2분의 15줄이 되겠죠. 이게 A의 운동 에너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7.5줄이 되겠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량은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라는 것은 이 전체 역학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물리량이 있을 거고 감소하는 물리량이 있겠죠. 우선 A를 보겠습니다. A는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 값은 증가할 겁니다. 자, A의 위치 에너지 값은 하나의 수평면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B는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에다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합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자, 18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시도 연결하고 빗면 위의 점피에 A를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러면 초기 속도가 0이었다는 것이죠.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자, 여기 힌트가 있네요. 자,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6배이다.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6배이다. 라는 것을 힌트로 줬습니다. 이때 A와 B의 질량이 각각 M과 2M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아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선생님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 역학계에 대해서 자, 여기 좀 쓸게요. 자, 이 전체 역학계에 대해서 증가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감소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 A를 살펴보면 정지했다가 운동했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근데 A와 B는 둘 다 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수식을 세워보면 자, 2분의 1 mv제곱 mv의 제곱 더하기 질량이 2m이니까 mv의 제곱, 이것이 이 둘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것인데요. 자, 선생님이 이 아이가 L만큼 움직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B도 L만큼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자, 그러면 요 수평면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A는 실제로 L sin 세타만큼의 높이가 감소한 겁니다. 얘는 mg L sin 세타 더하기 2mgL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뭘 줬냐면 얘를 줬죠. 자, 즉 2mgL이라고 하는 값은 mv제곱의 5분의 6배이다 라는 것을 줬습니다. 얘는 5분의 6 mv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요변을 계산하면 2분의 3 mv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mgl sin 세타라고 하는 값은 10분의 15에서 10분의 6을 빼니까 10분의 9 mv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mgl sin 세타가 10분의 9 mv 제곱이다 라는 값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A의 한 1과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B의 한 1은 같다. 자, 이 아이는 요 아이는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하나 전체 역학계에 엮여 있습니다. 전체 역학계에 엮여 있고 A에 작용하는 R자임과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B가 A의 2배이다. 자, 똑같은 V가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2분의 1 mv제곱에서 이 값이 둘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 질량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을 선생님이 아까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우선 B는 5분의 6 mv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9 mv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는 A의 몇 배인가를 계산해보면 여기서 얘가 되려면 약분을 했을 때 9분의 6이니까 9분의 6 곱하기 2, 그러니까 9분의 12가 되겠죠. 9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4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될 수가 없겠죠. 자,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3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2분의 1 mv의 제곱이었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여기 있습니다. 10분의 9 mv 제곱이에요. 10분의 9 mv의 제곱이다. 그럼 계산하면 잠깐만. 여기 계산이 틀렸나?
잠시만요. 얘가 5분의 6. 그러면 mgl 사인 세타는 10분의 15 mv 제곱에서 10분의 12를 빼야 되겠죠. 그럼 10분의 3 mv 제곱이네요. 그럼 10분의 3 mv 제곱이 5분의 6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되냐면 얘는 10분의 12이기 때문에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4배라서 틀렸고, 얘는 10분의 3이니까 5분의 3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계산해보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A가 증가했기 때문에 B는 감소해야겠죠.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중력이나 위치의 에너지의 감소량, 계산해보면 12분의 5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출 자료 보기 문제를 다 풀었고, 본격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번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BC의 진양이 각각 EM과 M이고 B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1G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1G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A의 진양을 모르니까 MA라고 하는데, 이 전체 역학계가 A 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A가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체 힘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로 MA G 뉴턴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 아래로 mg 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요렇게 서로 중력이 당겨주고 있고, 장력이 당겨주고 있고, 요렇게도 서로 장력이 당겨주고 있습니다. 방향은 풀, 마, 풀, 여긴 마, 풀, 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전체 합력을 계산해주면 전체 합력은 ma-m의 g 뉴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무게는 ma 더하기 3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는 ma 때문에 2분의 1g라고 하는 식은 ma 더하기 3m 분의 ma-m의 g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정식을 풀면 양변의 g가 공통이므로 2ma 빼기 2m이 ma 더하기 3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ma는 계산하면 5m이라는 진양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진양값이 5m이었고, 이 아래로 가는 방향이 5mg 뉴턴이에요. 5mg 뉴턴. 5mg 뉴턴. 그러면 가속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mg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장력값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5 mg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mg니까 위로는 플러스 2분의 3 mg가 돼야 2분의 mg라는 알짜임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mg가 된다. 이렇게 장력값을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기억, A에 작용하는 질량은 5m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은 A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럼 이를 에너지 정리가 성립하냐인데요. 이 A의 중력이 한 일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아니라 얼마? 4mg가 한 일이겠죠. 얘는 알짜임이 될 수 없습니다.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럼 이 A의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하는지를 보려면 변화량을 실제적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C는 생각해보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요. 자, B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고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답이 3번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18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여 도르래에 걸치고 수평 방향 위에 점 P에 놓인 A에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0인 힘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B가 정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B가 정지해 있는 이 상태에서 3F0를 당겼더니 A가 점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자, AB에 작용하는 각각 질량이 M과 M이고 PQ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했습니다. 그럼 F0를 줬을 때 둘이 정지했다는 건 이쪽으로 F0, 이 아랫 방향으로도 F0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서로 사이에 T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A가 우측으로 끌려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잡으면 얘가 각각 음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여기서 이 힘을 3F0로 바꾸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3F0로 바꾸게 되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R자임이 2F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물체 무게 합이 3m이므로 가속도는 3m분의 2F0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가속도가 3m분의 2F0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 A가 Q를 지난 순간 A의 속력은 2m분의 루트 3F0D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의 속력을 V라고 알고 싶은데요.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V0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EAS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가속도 3m분의 2F0 곱하기 이동한 거리 D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3m분의 4F0D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기억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자, 그 다음 니은은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우선 D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시리비를 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했네요. 자, 지금 여기 가속도가 3m분의 2F0이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B에 작용하는 합력을 계산해보면 3분의 2F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마이너스 F0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는 3분의 5F0가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이 B를 당긴 힘이 3분의 5F0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입니다. 델타 EKA라고 하는 값은 정지 상태에서 변화했으니까 2분의 1 2n 곱하기 제가 V0로 잡겠습니다. 그럼 얘는 MV의 제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위에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보면 자, A와 B 전체 역학계에서 증가하는 I와 감소하는 I가 있을 겁니다. 자, 누구는 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 일단 우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 대신 동일한 수평면에서 운동하므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B 역시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B 역시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뭐도 증가하냐면 얘는 이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당연히 지금 외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EKA부터 갑니다. 자, 델타 EKA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 V의 제곱인데 아까 속력이 얼마라고 찾아놨었죠? 지워버렸네. 자, EAS니까 2A 가속도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3n분의 2F0였죠. 3n분의 2F0 A S 간거리 D 이게 속도의 제곱이었습니다. 얘가 V의 제곱입니다. 얘가 3n분의 4F0 D가 되겠죠. 그 다음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델타 E P B 라고 하는 값은 mg 얘는 mg의 이동한 거리가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약분해주면 얘는 3분의 4 f0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봤을 때 이 F0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mg와 같다기 때문에 g는 m분의 F0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n분의 f0 d를 약분해주면 f0 d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4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4배가 3이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수평면에서 전비를 P에 가만히 놓았어요. 그럼 P가 초기가 정지 상태였겠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P가 이제 C 쪽으로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때 속력이 2V입니다. 자, 나는 가에서 B와 C를 바꿨더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P를 속력 V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가에서 P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C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이 제로입니다. 자, 가에서 델타 EPC가 이 제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C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걸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이 제로의 몇 배인가를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표시할 필요는 딱히 없어 보여요. 자, 그럼 우선 얘를 보면 L이라고 하는 걸 2V에 갖고 L이라고 하는 걸 V만큼 봤으니까 원래는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얘는 여기도 2V, 여기도 V의 속도가 되겠죠. 그럼 이 가에서 선생님이 가부터 풀어볼게요. 자, 가라는 곳에서의 전체 역학계의 변화는 증감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증가하는 아이들, 자, 누가 증가하겠죠?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아이가 A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고 C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방정식을 세워보면 2분의 1 mv의 제곱, 그 다음 B의 질량을 지금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B의 질량을 모르니까 MB라고 두겠습니다. 자, B의 질량도 MB라고 둘 텐데요. 자, 여기서 더하기 2분의 1 MB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MV의 제곱. 그럼 얘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2MV 제곱이 됩니다. 2MV의 제곱.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L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mg 라지 L이 되겠습니다. 자, 감소량은 뭐예요 이게? MPC가 되겠죠. 이 MPC라고 하는 것은 얼마? 3mgl이 됩니다. 그럼 양변으로 넘기면 얘가 2mg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 값은 어떤 값을 볼 거냐면, 자,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이 아래로, 자,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두면 아래로 마이너스 mg 뉴턴, 이쪽으로, 자, 여기 3mg 뉴턴이 작용합니다. 그럼 가에서는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2mg 뉴턴이 되겠죠. 그러면 2mg 뉴턴에다가 L을 곱한 값이 이 전체 역학계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mg 뉴턴과 mg 뉴턴이 작용하니까 이 알짜 힘은 mb 빼기 mg 뉴턴에다가 L만큼 곱한 값이 이 전체 역학계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mb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 mb 빼기 m, 자, 여기 mb 마이너스 mg에다가 L을 곱한 이 값. 자, 얘네들의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자, 4m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 곱하기 4m 더하기 mb, 여기에다가 v의 제곱을 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EMGL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EMGL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었죠? 자, 얘와 똑같았죠. 자, 얘를 대입을 해보면 2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b v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넣어주면 여기도 2m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b
V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EMGL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LL과 GG를 빼주면 MB가 3M의 질량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B가 3M의 질량을 갖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C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 3mg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제로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자, 얘를 이 제로로 정의를 했었죠. 얘가 얼마가 됐었냐면 3mgL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풀어볼게요. 자, 여기 1에너지 여기 1에너지 정리를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4m mb 4v의 제곱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2v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mv의 제곱 더하기 mbv의 제곱이 mgl이겠네요. 여기 식을 좀 다시 넣어주면, 자, 얘는, 자, 여기 선생님이 2배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mgl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gl이 같으니까 약분을 해주면 2mb 빼기 2m이 m, EMB가 3m이니까 MB가 2분의 3m,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mg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제로의 2분의 1배다 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AB를 C로 연결하여 도르래에 걸친 뒤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에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L1이 될 때까지 늘어나 A의 속력이 0이 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서도 속력이 0, 그럼 여기서도 속력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 B의 질량이 각각 2m과 m이고 용수철 상수가 k일 때 B의 최대 속력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B의 최대 속력은 언제죠?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자, B가 L0부터 L1까지 갈 때 점점 원래는 L0일 때, 자, 요만큼, 자, L0였어요. 자, 원래 L0였는데, 여기서 L1까지 갈 때 점점 뭐는 증가한다? 속력은 증가한다. 속력은 점점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0일 때, 즉 놓기 직전에 B의 속력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놓자마자의 속력을 계산을 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전체 역학계이기 때문에 A와 B를 나눠서 볼 거예요. 증가와 감소가 있겠죠. 자, 우선 B를 보겠습니다. 자, B는 당연히 여기서 놓았을 때 속도가 V에서 V0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EKB가 감소했을 거고, 얘는 동시에 EKA도 감소한 겁니다. 자, 그 다음 A는 위치 에너지도 감소했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그럼 얘는 실제로 얼만큼 움직인 거냐면 이 거리만큼 움직인 거죠. 이 거리만큼. 그럼 이 거리는 L1에서 L0만큼 움직였으니까 A도 L1에서 L0만큼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2분의 1 K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의 제곱 L1 빼기 L0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자,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속도를 선생님이 이때를 V라고 두겠습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mv의 제곱 더하기 얘는 2mg L 빼기 L0다 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 mv의 제곱 더하기 2mg
L 빼기 L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B의 최대 속력, 이 V를 계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속력이 0이 됐기 때문에 탄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는 이 아래로 2mg 뉴턴만큼의 힘이 아래로 잡아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즉 2mg 뉴턴의 힘이 잡아당기고 있죠. 그럼 얘가 정지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쪽으로는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탄속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탄속력은 용수철 상수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 중에 하나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L1 빼기 L0는 두 개니까 그대로 남기고 EMG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mg L1 빼기 L0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가 전체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래로 당겨주는 힘이랑 얘가 가려는 이 탄성력의 힘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다시 이 식을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이 2분의 1 K L1 L0의 제곱이다라고 썼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K 곱하기 L1 빼기 L0라고 하는 값은 사실 어떤 값과 똑같냐? 이 중력의 힘과 똑같다. 탄성력의 힘과 중력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mg 곱하기 L1 빼기 L0가 같은 값이니까 정리해주면 여기는 mg 곱하기 L1 빼기 L0가 같은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지. 미안. 자, 다시. 여기가 지금 평형점이 아니죠? 평형점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보면, 자, 얘네들이 평형점에서 속도가 최대가 되겠죠. B가 평형이 이루는 지점, 항상 평형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평형점에서, 그러면, 얘는, 자, A를 생각하면, 자,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누구랑 같냐면, B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2mg L1 L0라고 하는 이 값과 그 다음에 2분의 1k의 L1 빼기 L0의 제곱이 결국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가 두 개가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거.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게 되면 L1 빼기 L0라고 하는 값이 양변에 하나 여기 날리고 여기 하나 남으니까 L1 빼기 L0라고 하는 것은 K분의 4mg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가 가에서 평형점을 통과해서, 그럼 요 어디에 평형점이 오겠죠? 진짜 탄속력과 그가 같은 상태. 그럼 평형점을 통과해서 속도가 여기가 0이 됐어요. 그러면 평형점까지 늘어난 길이를 선생님 모르니까 x라고 넣을게요. x. 자, 여기를 x라고 뒀어요. 그러면 평형점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겠죠. 그죠? 중력, 즉 EMG와 탄성력의 크기인 KX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형점의 크기는 K분의 EMG예요. 그럼 지금 이 길이가 L1에서 L0가 K분의 4mg였죠. 그럼 여기서 이 평형점에서의 최대가 되니까 속력이 여기서는 K분의 2mg, 이 지점을 지날 때 얘의 속도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안 써도 되는 문제네요. 탄속력만 잘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B의 최대 속력을 계산을 해주면 수평면이기 때문에 자, EMG, 자, 얘는 EMG, 그럼 우리 앞에 단원에서 보고 왔었죠. EMG 늘어난 값 K분의 EMG 이렇게 되겠죠. 자, 빼기 2분의 1 K, 그 다음에 K 제곱에 K분의 2mg 제곱 바로 쓸까? K분의 2mg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은 2분의 1 전체 3m의 v의 제곱과 같다 라는 인식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역학계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v 값이 g 곱하기 루트 3k분의 4m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겠죠?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8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의 양쪽에 물체 A, B, C를 연결한 뒤 A를 잡아 손으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초기 속도가 0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A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Q를 지났습니다. 그럼 이 역학계가 전체적으로 C가 내려가니까 C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이 플러스로 둘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A, B, C의 진양이 각각 M, M, 2M이고 P와 Q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로 2mgN이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할 거고 이 아래로 mgN이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 아이와 이 사이에 T라고 하는 장력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요. 이 아이와 이 사이에는 T'이라고 하는 장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방향을 표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가져와서 얘는 좀 지우고, 자,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합력을 계산을 해보면 합력은 중력에 의한 값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mgN이 되겠죠. 그 다음 얘네들의 전체 진량값을 계산을 해주면 4m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4분의 1g가 되겠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합력은 2분의 mg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2분의 4니까 2분의 1mg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3mg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아이고 계속 얘가 뜨나. 자, 그럼 얘는 플러스 2분의 3mg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mg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4분의 3mg가 작용을 하겠죠. mg. 그럼 여기도 4분의 3mg가 작용한다.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1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1g다. 그렇죠. 방금 맞다라고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맞다. 2번 A와 B를 연결한 C의 B에 작용하는 힘은 4분의 5mg다. 그렇죠. 방금 4분의 5mg라고 계산을 하고 왔어요. A와 C를 연결하는 힘의 크기는 2분의 3이다. 그렇죠. 2분의 3이라고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가속도가 0이고 이때를 V라고 선생님이 두겠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에 따라서 이 A 가속도죠. A 간거리 S는 V의 제곱이다라고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V 값이 2분의 GL의 루트를 씌운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걸린 시간은 자, 이 아이의 평균 속도는 자,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자, 2분의 루트 GL이 돼요. 그럼 얘는 루트 안에 넣어주면 8분의 GL의 루트 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걸 L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틀렸다. 4번. Q에서의 속력은 방금 우리가 맞다라고 계산을 해왔죠. 자, C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A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4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2mgl이 되겠죠. 그 다음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자, 2분의 1m V의 제곱, 얘의 제곱을 써주면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mgl이 됩니다. 그럼 곱하기 8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8배이다 되니까 5번과 6번이 틀렸고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4분의 5mg이다. 계산하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도르래에 해당하는 문제,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도르래에 매단 연측 방향으로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